고전 읽기 시간에는 고전을 원문으로 읽음으로 해서 한문 독해 실력을 쌓고자 합니다. 사상성과 문학성이 높은 고전을 통해 작품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문장을 보다 원활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토를 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강독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범중엄이 쓴 악양루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양루기라는 작품을 살피기 전에 범중엄이라는 작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죠. 이 범중엄은 989년에 태어나서 1052년에 졸한 송대 오현 사람으로서 자가 희문이고 시호는 문정입니다. 자, 송나라의 걸출한 사상가요, 정치가요, 문학가입니다. 광덕군 사리참군이라든가 비각 교리, 소주, 지주를 역임하다가 직언을 잘해가지고 편접을 당했습니다. 편접이라는 것은 좌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그 개혁 정책을 제시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지방 관원으로 떠돌았던 것입니다. 이 저서로는 범문종공 문집이 있습니다. 시호가 문종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양루기라는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 그러니까 북송시대라고 해야 합니다. 인종 경력 4년, 경력은 여기서 연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44년에 파룬군 태수로 부임한 이 등자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양루를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완공을 했다고 그래요. 원래 악양루는 옛날에 오나라의 그 선권이 지었던 루각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동정호 가에다가 지은 루각이기 때문에 많은 문객들이 찾아와서 시를 읊었던 루각입니다. 자, 이 루각이 황폐되니까 이 등자경이라는 태수가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완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완공을 해놓고 이 악양루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범중엄이라는 그 문필가가 이것을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악양루는 어디가 있느냐? 지금의 호남성 악양시 동정호 가에 있는 루대입니다. 범중엄은 이 글에서 악양루가 중수된 배경을 쓴 뒤에 악양루에 올랐을 때 느끼는 그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정 백성을 위하는 어진 군자는 이러한 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항상 군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편적당한 뒤에 훌륭한 정치를 펼친 이 등자경을 위로하면서 정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범중엄은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악양루라는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이 악양루를 시로서 지은 두보우 시가 있습니다. 이게 하도 유명하니까 이 시 한 편을 먼저 감상을 하고 악양루라는 이 산문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보우 시 등악양루라. 성문 동정수요 금상악양루라. 옛석자지요. 옛날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문은 들었다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들었냐? 동정수,
동정수는 동정호라는 얘기입니다. 이 호수입니다. 이 동정호에 대해서 들었는데, 물론 들었을 때는 동정호가 아름답다고 들었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오래전에 동정호가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혹은 숫자가 이 동정수 해서 물 숫자가 있기 때문에 동정호의 물결이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금상 악양루라. 금상, 오늘의 이제 금자 오늘에 와서 상은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윗상자지만은 오르다라는 동사로 해석합니다. 어디에? 악양루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 5초 동남 타기요 근곤 이랴부라. 5초, 5는 오나라를 얘기하고 초는 초나라를 얘기합니다. 오나라하고 초나라가 동남, 동쪽과 남쪽으로 탁은 갈라질 탁자입니다. 서로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 악양루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오나라고 남쪽은 초나라고 이렇게 국경이 이어졌어요. 그만큼 이 동정호가 넓고 큰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건곤 이랴부라. 건곤은 하늘과 땅을 건곤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은 일은 낮을 말하고 야는 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는 뜰 부자 물 위에 떠 있네. 하늘과 땅이 이 동정호라는 호수 물 위에 떠 있다 하는 것은 이 동정호가 얼마나 넓었으면 거기에 비친 하늘과 땅을 보고 이건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친붕무 일자요 노병유 고주라. 친붕, 친할 친자 법붕자, 친한 친구들, 친한 벗들은 무일자 한자의 편지도 없고, 그 말은 편지 한 통도 없고, 노병유 고주라. 노병 늙고 병들었다 그 말이죠. 유 있을 유자 고주자 외로운 배만 있다. 그 말은 가진 것이란 것은 외로운 배 한 척, 지금 작은 배 한 척뿐이네. 그러니까 늙고 병들어 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배 한 척뿐이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두보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조그만 배 한 척을 동정호 가에 메어두고 거기서 살림살이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했어요.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자, 그 얘기가 이 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융마 관산북이요 빙헌 채사류라. 융마, 여기서 융이라는 것은 병장기 융자인데 군대에서 쓰는 무기 융자예요. 마자가 있으니까 융마 그러면은 전쟁에서 쓰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그냥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관산북, 관산이라는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관산 북쪽. 그러니까 그 관산의 북쪽에서는 융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빙헌 채사류라. 빙헌 기댈 빙자 헌은 집 헌자인데 이건 처마란 뜻이니까 처마라든가 어떤 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부 난간에 기대어서 채사류라. 채는 눈물 채자, 사는 콧물 사자입니다. 눈물 콧물. 다시 말해서 채사하면 눈물을 흐를 유자 흘리고 있다. 그러니까 악양루 그 난간에 기대 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네. 눈물만 흐르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 사구하고 후반부 사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사구는 동정호의 그 웅장한 경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사구는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시에서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선경후정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경치를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정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시인의 감정을 얘기한다. 이건 한시에서 보통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투구절에서 두보는 오래전부터 동종호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이제야 직접 악양루에 올라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시인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진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그 두 구절은 동종호의 광활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남쪽으로 갈라진다 이 표현은 동종호가 오나라와 초나라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시에 이 동종호 그 크기가 나라를 가를 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또 밤낮으로 떠 있다는 표현은 동종호의 그 광활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죠. 마치 하늘과 땅이 호수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관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후반부 사구에서는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친구나 벗으로부터 소식이 없다는 표현은 시인의 고독감을 나타내고, 또 늙고 병든 몸으로 외로운 배를 타고 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외로운 상황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북쪽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슬픔과 걱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난감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네라는 마지막 구절은 시인의 깊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앙양루는 단순히 풍경을 묘사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당시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시인 개인의 삶,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사의 난 이후에 계속되는 그 나라에서 전쟁과 혼란, 그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연의 그 영원함이 이 짧은 시 속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종호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으로서 이 두보 시를 손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걸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범중엄의 악양루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경력 4년 춘에 등자경이 적수 파릉군하니, 경력 4년 봄에 경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연호를 얘기합니다. 북송 때 인종이라는 그 황제의 연호를 말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1041년에서부터 1048년인데 이게 그때 7년간의 연호인데 여기서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044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4년 춘에 봄에 그 말이에요. 등자경이라는 사람이 적이라는 것은 귀양 갈 적입니다. 귀양을 갔어요. 어디로? 수라는 것은 태수뼈서를 얘기합니다. 파릉군 태수로 귀양을 갔어요. 여기서 귀양 갔다는 얘기는 가서 귀양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치를 하는 수령이 됐으니까 편적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좌천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월명년에 정통인화하고 백패구흠이라. 월명년에, 월이라는 것은 넘을 월자죠. 명년을 넘었으니까 명년을 지나서 그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년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통인화하고, 정통은 정치가 통한다, 순통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가 순조롭고, 인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화는 화합하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합하고 즐겁고, 여기 태수 벼슬이 와서 태수가 정치를 잘하니까 백성들이 다 화합하고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백패구웅이라, 백패라는 것은 100가지를 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폐지되었던 많은 제도와 사업을 가리켜서 백패라고 그랬습니다. 구는 모두 구자 흥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모두 복구를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내 중수 악양루하야 정기구제하고, 내 이에 내자 중수는 거듭중자 수리할 수자, 다시 수리를 하고, 뭘 다시 수리했어요? 목적어가 나왔죠. 악양루를 다시 수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악양루를 등자경이 다시 수리를 하고, 정기구제하고, 정은 더할 정자, 여기는 확장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악양루를 확장시켰어요. 구제라는 것은 규모라는 얘기예요. 옛 규모로, 옛날 규모로 다시 확장을 시키고, 각 당현 금인 시부 기상하고, 각 새길각자 새겼어요. 뭘 새겼느냐? 당나라의 현인이라는 얘기예요. 당나라의 어진 사람들과 금은 이제 금자 사람인자,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송나라 사람들이죠. 송나라 사람들의 시와 부를 기상하고, 어는 내라는 전치사죠. 기상, 그 위에.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당나라의 현인과 지금 송나라 사람들의 시와 부를 그 위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새겼다는 것은 새겨서 위에다가 현판으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촉여 장문이 기지하니라. 촉이라는 거, 이거 원래는 이건 두 가지 발음을 합니다. 무리 속자로도 쓰고 이을 촉자로도 씁니다. 이 촉자로는 이을 촉뿐 아니라 부탁할 촉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부탁한다. 여는 나였자, 내게 부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뭘? 장문, 글을 지어서 기는 기록할 기자, 지는 악양루를 가리키는 지시대사입니다. 이 악양루에다가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다시 해석하면은 내게 글을 지어서 이 일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악양루 역사까지도 다 지어서 현판으로 걸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